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 10분 주식은 네. ABB라는 ABB. 기업입니다.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왜요? 이게 1등 할 줄 몰랐어요. 저도 약간 몰랐는데 아마 그 자동화 로봇 관련된 기업이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은 ABB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할까 싶어가지고 네. 아마 생소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기업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기업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단 ABB는 네. 생각보다 굉장하게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 GE가 있고 독일의 시멘스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스위스의 ABB가 있습니다. 같은 업계를 나란히 하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기화 및 자동화라고 돼 있는데 발전 설비 같은 것도 하고 뭐 자동화, 전력화, 신재생 인프라, 로보틱스 굉장히 많은 사업부가 있어요. 사업이 많네요. 예, 사업이 많고 최근에는 이 로보틱스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죠. 핫하죠. 네, 로보틱스랑 자동화 관련돼서 잘 하고 있다. 글로벌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00여 개국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국에 있고 직원 수만 무려 10만 명이다. 이것도 조금 줄인 거예요. 원래는 12만 명이었는데 어찌됐든 22년 말 기준으로 10만 5천 명의 직원이 있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43만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이. 예. 그 다음에 이제 1,700만 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비즈니스를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1988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이 덴마크의 아세아라는 기업과 스위스의 BBC 오, BBC. 그 BBC가 아니고 그 BBC. 예, 아니고. 그 저희가 아는 그 방송국이 아니라 이 브라운 보벌이라고 뭐그 증기기관 하는 기업이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덴마크랑 스위스가 합쳤다. 그래서 ABB라는 스위스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포일자로 따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ABB가 198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다라고 하지만 모태는 이 BBC거든요. 네. 이 BBC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면은 벌써 이제 웅장하지 않나요? 흑백 사진. 예, 1891년에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차의 기관, 이 모터 이런 것들을 만들던 기업이고 이 1891년이면 지금 134년 됐거든요. 그쵸. 133년 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냐? 고종 시대였습니다. 예, 이때 스위스에서는 이런 증기기관을 만드는 격차가 엄청나군요.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13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세계 다국적 기업이다. 근본 있는 기업이다. 예, 근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 워렌 버핏보다 오래된. 그렇죠. 버핏보다 오래된 버핏이 태어나기 전에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 제품 소개가 알파벳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돼 있군요. 이거 다 제가 안 가져온 건데 알파벳 순으로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만 개 여기 또 들어가면은 또 여기에 또 몇백 개 이렇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다룰 순 없어요. 그래서 전기, 뭐 전력 이런 들어가는 거는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이건 기계다라고 하면 ABB가 한다. 예,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제품을 다루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로봇 관련돼서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도 로봇 쪽에 굉장히 그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비즈니스로 나눠요. 네. 근데 이 비즈니스 하나에 네. 또 여러 개의 사업 부문이 있거든요. 또 엄청 많군요. 예, 또 이렇게 쫙 있고 이 사업 부문 안에 또 여러 가지의 그 비즈니스가 있어요. 우리나라 치면 삼성전자 같은 거네요. 맞아요. 네. 그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전력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BB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네요. 네, 그래서 이 전력화 부분이 뭐냐? 스마트 빌딩 뭐 이런 것도 다 이 사업부에 있고
얘네 EV 그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전에서 하는 이 송발전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전력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다 이 사업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션 이 부분도 이제 두 번째로 큰 사업부인데, 모션은 움직이는 거다. 네. 그렇죠. 움직임이. 움직이는 거를 다 한다. 뭐 예를 들어 여기에는 뭐 모터 ABB의 그 시초였죠. 네네. 모터 같은 것들이 다 있고, 그 우리가 하는 뭐 네. 기차 선로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어요. 하드웨어. 예, 이 소프트웨어를 하기 위해서 또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이 사업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화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고, 마지막으로 로보틱스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사업부로 나뉜다. 하나씩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전력화 사업부를 보면은 일단 가장 큰 건 송배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빌딩, 이 모빌리티라고 돼 있는데 이런 트럭, 버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 모빌리티 사업부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 EV 충전소 이거를 무려 스템이랑 합니다. 여기서 스템이 나오나요? 네, 여기서 이제 스템이랑 하는데 ABB의 자회사랑 이제 스템이랑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EV 차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런 모든 비즈니스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움직이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기관차, 뭐 운송, 모터, 철도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철도라고 치면은 이 철도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철도를 운영하고 뭐 이런 약간 우리나라 좀 교통공사 같은. 예, 교통공사 같은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다 여기 모션 사업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앞에 거는 좀 레거시 느낌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엄청 많네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심지어 데이터 센터도 얘네가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비즈니스, 이 산업군에 얘네가 이제 솔루션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이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4-5명이 들어가는데 이거 우리 자동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 위주예요. 서비스 위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동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 판매하는 것들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동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글로벌 2위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로봇도 있고 뭐 협동 로봇 같은 것도 있고, 로봇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얘네는 좀 의료 쪽에도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쪽에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워낙 여러 가지 산업에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ABB를 구글에 치시면은 이미지로 들어가면은 거의 자동화 로봇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로보틱스 분야에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중국의 인구 성장이 꺾였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자동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22년도에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한 그런 뭐라 해야 대회나 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중국 로봇들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 로봇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국 시장에서 네, 로봇 공학 분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문별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사의 실적인데, 그룹사에. 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워낙에 큰 기업이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막 우리가 평소 보던 그런 다이나믹한 매출 성장을 이루는 기업은 아니다.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땡기고 있는데 되게 매력 없잖아요. 레거시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마진율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매출 성장도 꽤나 있어요. 이 규모의 기업 치고는. 그렇네요. 네.
그 뒷단에는 이제 전력화, 아까 매출 가장 큰 부분 있죠. 네. 전력화랑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이 분야에서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이쪽이 마진이 좋은가 보죠. 예, 마진이 좋고 수요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나중에 뒤에 제가 세일즈 포인트로 작성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뭐 거의 몇 년 동안 30% 밑을 찍은 적이 없다. 무려 코로나 때 이렇게 매출이 감소해도 30%를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코로나 때는 마진이 늘어났네요. 그 에비타 마진이. 그래서 에비타 마진은 대충 15%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큰 기업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장점이죠.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력화 부분 쭉쭉쭉 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이 오토메이션이랑 네. 로보틱스가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22년에는 꺾였네요. 꺾였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이제 수요가 확실히 반등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20년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그렇고 22년에는 꺾였다.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그러네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전력화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잘 가졌는데, 이게 이제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거의 2배 이상 큰 사업부다 보니까 이제 매출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동화랑 이 로보틱스가 별론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뒤에 제가 뒤에 이 다음 페이지에 작성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력화가 47%, 그 다음에 이 모션 부분이 21%, 자동화가 21%, 로보틱스가 11%다. 꽤나 이렇게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션 부분이 마진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화 부분 16.5, 뭐 엄청 다이나믹하게 차이 나진 않는다. 그래서 로보틱스가 오히려 지금은 마진이 낮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22년도에 그 부품 관련해서 약간 공급망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진이 조금 타격을 받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백로그를 한번 보십시오. 백로그를 보면은 그러니까 백로그는 이제 주문을 받았는데 아직 매출이 인식이 안 된 거죠. 네, 미리 주문 받아놓은 예, 미리 주문 받아놓은 거죠. 이 전력화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좋아요. 엄청 좋네요. 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심지어 제일 큰 사업부인데도. 그 다음에 여기 로보틱스를 보십시오. 로보틱스는 백로그가 40%가 증가했어요. YOY. 좋네요. 근데 22년도에 역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 주문 받은 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백로그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 받은 거 이런 것도 쫙쫙 나오고, 백로그도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래서 23년도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원래는 이제 기타 재무를 가지고 오는데 네.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기업이어서, 왜냐면은 제가 보통 이제 에비타랑 이런 거는 앞에서 보여드렸고, 뭐 넷대비나 캐시플로우 같은 거를 이렇게 까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얘네가 인수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수,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인수를 엄청나게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기업을 많이 갖다 팔았어요. 매각도 하는 예, 매각도 하고 인수도 너무 많이 해서 이 캐시플로우에서도 그런 스토리를 모르고는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네. 그 스토리를 하나씩 다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건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업의 규모답게 인수도 하고 매각도 하면서 천천히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랑 자동화 부분, 그리고 메인 사업부도 굉장히 수요가 좋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월마트에서 26년까지죠. 26년까지 우리의 인력 65%를 다 자동화하겠다, 공장의 65%를 자동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 왜냐면 인력비가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력비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제 공장들을 다 중국에서 이제 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IRA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주겠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인력비를 어떻게 할 거냐, 아예 그냥 자동화 공장을 많이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력화, 자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사실 ABB가 굉장히 강점이 있고 뭐 주가가 막 100% 200%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엑슨모빌도 그랬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량주 느낌으로. 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서 리더를 갖고 있고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시장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은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편입을 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대형주 느낌으로. 대형주죠. 대형 우량주 느낌. 완전히 대형 우량주고 대형 우량주가 보통 이제 금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필수 소비재. 예, 필수 소비재 이런 데가 많은데 그런 애들보다 저 같으면 ABB를 편입하는 게 금융 불안하죠. 아, 예. 지금 금융 많이 불안합니다. 금융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좋죠. 좋은데 얘네는 사실 지금 뭐 워낙에 마진 압박도 많이 받고 있고 얘네가 매출 성장이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지하는 기업이지 사실 뭐 완전 대박 상품을 노린 예를 들어 펩시 제로 이런 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매출 성장은 굉장히 힘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건 좋아. 근데 매출 성장 측면에서는 크게 매력이 없는. 근데 이제 ABB는 안정적인데 심지어 지금 사업부 메인 사업부나 그 밑에 깔려 있는 사업부가 성장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이런 로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그래서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큰 기업 보니까 약간 펀더멘탈 공부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요. 엄두가 안 나죠. 이 믿고 가는 거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우량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로보틱스에서는 뭐 워낙에 ABB가 좀 압도적이어가지고 로보틱스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ABB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로보틱스만 딱 나와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반짝반짝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ABB 같은 애들은 시가총액도 워낙 크고 워낙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움직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 전력화 사업부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어찌됐든 이 자동화랑 로보틱스랑 다 연관돼 있는 사업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부가 레거시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레거시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겠죠. 예를 들어 송발전, 송발전은 완전히 레거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도 이제 EV나 뭐 이런 것들, 스마트 빌딩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 투자할 때 같이 클 수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지도 않다. 그냥 안전하게 우량하게 들고 가기 괜찮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BB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또 투표를 올릴 건데 네. 사실 제가 투표 목록을 고르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산업을 보고 싶다.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좋습니다. 네. 보시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으면 10분 이 주식 분석, 기업 분석 네네. 올려주시고 네네. 저희도 또 생각해보고 네네. 또 투표를 올려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